엑시 인피니티 등 P2E와 그리고 메타버스 그리고 레이어 1 애들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엑시 인피니티 되게 많이 올랐고요. 수익 내신 분들 축하드리고 또 다른 코인들 알려드릴 테니까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엑시 인피니티 보면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되게 많이 올랐는데 얘가 이제 오르면서 같이 오르는 놈이 또 있어요. 얘도 이제 커플링이거든요. 근데 얘가는 이제 뭐냐면 게임주의 대장인데 보통 게임주가 순환 펌팅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엑시가 오르면 게임 이제 뭐 갈라도 오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내 게임 코인도 오르고 이렇게 막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얘 자체로 올랐을 때 커플링으로 오르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보시면 스무스 러브 포션이라고 엑시 인피니티 내에서 채굴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보면은 보상 토큰이에요. 플레이 투 원이라 그래가지고 게임을 플레이하면 보상을 받는 토큰이 바로 이제 이 스몰 러브 포션 토큰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공급량이 5.5%가 거래소에서 출금됐다는 소식이에요. 이게 이제 어제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급등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보시면 지금 엑시가 보면 이렇게 캔들이 일봉상에서도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거기에 맞춰서 오르긴 올랐으나 뭔가 그렇게 오른다는 느낌 못 받았거든요. 얘는. 그래서 저는 얘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얘가 이런 상황인데 실제로 바이낸스에서 CVD라 그래가지고 고래들의 매수를 지표하는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그런 지표를 보며 이 갈색 고래가 보시면 요렇게 100만 달러에서 1000만 달러의 시그널이에요. 근데 이 100만 달러와 1000만 달러의 시그널이 지금 이 부근에서 엄청나게 많이 갈색고래라고 그러거든요. 이 갈색고래가 나타났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지 않나. 왜냐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보라색과 다른 색깔들은 전부 다 이 밑에 있는데 갈색만 이렇게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언가 시세 변동에 있어서 향후 결과를 예상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아닌가. 긍정적인 전망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코인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면 좋겠고요. 지금 보시면 이더리움 클래식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질 것 같아요. 여기서 떨어진 다음에 다시 이렇게 이평선을 맞고 올랐거든요. 지지를 봐주고. 근데 오늘 일봉 마감이 또 보시면 일봉 마감이 여기서 또 고점을 갱신을 해버렸는데 일봉 마감이 만약에 여기에서 끝나고 이 RSI가 이렇게 돼 있다면 이것도 역시 보조지표가 고점이 내려가는 그리고 가격 고점 올라가는 그런 다이버전스 형태로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다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 이클이 물려서 탈출을 못했다. 뭐 이러신 분들이 방송에 많았어요. 근데 운 좋게 지금 탈출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지 나에게 익절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지 이게 더 간다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것보다는 매도를 좀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렇게 고점이 올라가는 패턴 이렇게 그러나 보조지표의 고점은 여전히 내려가는 패턴이 돼가지고 뭐 간다고 해서 진짜 뭐 65,000원 뭐 여기까지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부분까지 기다린다 보다는 분할로 어쨌든 매도를 한 다음에 차라리 기다리더라도 기다리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 왜냐면 이것은 고점에서 보이는 전형적인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이건 단기 고점에서 보일 수 있는 전형적인 패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많이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코인들인데요. 자, 보시면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게 메타버스랑 그다음 P2E랑 그다음에 레이어인데요. 레이어 애들이 이제 이런 애들인 거예요. 솔라나, 알고랜드 뭐 요렇게 그리고 나머지는 뭐 왁스, NFT, 메타버스, 위믹스 게임, 모스 메타버스, 디센트럴랜드 메타버스 게임, 엔진 메타버스 이자 게임 메타버스 다 이런 테마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단기간에는 요것만 중심으로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 김치 코인을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 모르겠지만 일단 당분간은 요 메타로 갈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영상에서 올려드렸던 것처럼 당분간은 이놈들만 봐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항상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사를 좀 보자면 엑손모빌에서 플레어 가스 활용을 해가지고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채굴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플레어 가스가 뭐냐면 일종의 폐가스예요. 그래서 재활용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잉여 원유를 가지고 채굴을 하고 있다는 그 파일럿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대요. 이게 잘 되면 이것도 에너지 부분에서의 혁신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굉장히 채굴하는 부분이 친환경적이지 않다 그래가지고 뭐 규제를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게 좀 되면 그럼 정말 재활용 관점에서 좀 재밌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블룸버그 애널리스트가 비트코인의 현물 ETF가 2023년 중순에 승인이 될 거다. 그래가지고 암호화폐 플랫폼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규제 프레임워크에 포함이 돼서 거래소의 정의가 확대되면 기관은 더 이상 암호화폐 상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낼 수 없다. 그래서 반려한 이유가 유효하지 않을 거다. 그래가지고 2023년 중순 정도에는 승인이 될 거다라고 돼 있는데요. 뭐 이게 언젠간 되겠지 뭐 이런 개념으로 있다 제가 봤을 때는 갑자기 한 번에 딱 될 것 같거든요, 이 승인이. 그래서 여기까지 안 걸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은. 그래서 2022년 말이나 뭐 이럴 때 보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그냥 또 이런 얘기야 이렇게 여러분들의 그 지루함을 계속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피곤함과 피로감을 느끼지 마시고, 지루함을 느끼지 마시고, 좀 이렇게 상황이 그래도 진전은 되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투자하는 데 훨씬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팩트 체크가 된 거예요. 이게 돼가지고 러시아가, 제가 어제 텔레그램에도 올려드렸는데, 우호국 천연가스 거래에 비트코인 결제도 허용한다. 이거 진짜 중요한 문제인 게, 화폐에 대해서 깨진다는 거예요. 이게 달러의 패권을 이제 흔들흔들 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이 그룹이 생깁니다.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이쪽 우호국, 그 다음에 미국 쪽에 미국 유럽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우호국 이렇게 해가지고 패권이 경쟁을 하게 되면 그것 자체로 뭐냐면 이 달러의 위상이 낮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미국도 대처를 할 거예요. 거기로 뜯은 것이 이제 디지털 화폐, 뭐 CBDC 이 개념인데, 이거를 비트코인 본위제로 만약에 한다면 요 부분도 되게 관심 있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루나가 괜히 비트코인을 준비금으로 사놓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이 루나의 장점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향후에 긍정적으로 정말, 이거 보시면 루브라, 위화나 리라화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호국. 그래서 요게 보면 어떻게 보면 세계 가스 시장을 러시아와 미국 이렇게 두 국가가 양분하고 있는데, 그 절반의 국가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절반의 지분을 갖고 있는 국가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 자체로만 해도 에너지 자원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원자재이기 때문에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들썩들썩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달러 패권이 깨지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계속 이런 부분에 있으면서 인플레이션 문제가 가속화될 거고, 화폐 대안이라는 개념이 출시가 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대안으로 암호화폐가 뜰 수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좋게 가고 있다는 거, 이거 진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거 꼭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테더가 시총이 8,100억 달러가 돌파하고 있어요. 이게 계속 달러를 찍어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오는 달러가 어떻게 된다? 굉장히 커지고 있다. 이건 뭘로 발행을 하면 되냐면, 뭘로 똑같이 생각을 하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돈을 찍어내면 뭐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해가지고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주시장에 올라서,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이후에 수많은 그 찍어낸 달러 양적 완화 때문에 주시장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하죠. 이렇게 이제는 많이 알고 있죠. 그걸 똑같이 코인에다가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후에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아진다. 그리고 시장에 돈이 많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동성이 들어와 있으면
그만큼 가격 상승에도 뭐다?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가격을 한번 볼게요. 가격을 보시면 어제 제가 여기에 44,000까지 금방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 수렴에 대해서도 보시면 단기 수렴을 뚫었어요. 이렇게 보시면 한번 지워 볼게요. 보시면 이 단기 수렴에 대해서도 여기는 이렇게 하면 지금 저항을 맞은 상황인데요. 이렇게 하면 또 새로운 수렴에서 봉착을 한 거죠. 이렇게 된 거죠. 여기는 또 뚫으면 이렇게 팍 올라갈 건데, 이거는 조금 기대를 해볼 만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고 있던 이런 수렴대들 있잖아요. 또 이렇게 단기 수렴하던 거, 이런 거, 요게 또 보면 이렇게 뚫렸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여기서 리테스트도 진행을 했고요. 그렇게 되면 올라갈 만한 힘이 있는데, 보시면 지표도 보면 어느 정도 과열권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올라간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막 그냥 막 마냥 기뻐할 것이 아니고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익절하면서 가야 된다. 그리고 여기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렇게 있는데,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렇게 보시면 내려갈 만큼 어느 정도 내려간 부분이 있고, 단기 반등을 준 다음에 내려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반등 구간이 두 가지의 영역이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 비트코인의 흡성대 혹은 비트코인이 더 오르는 장세.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조정인데 비트코인이 덜 떨어지는 거, 알트보다 덜 떨어지는 거. 이 상황도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단기 조정. 왜냐면 알트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받으면 오른 만큼 눌림은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번의 가능성이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뭐다? 익절을 하면서 가야 된다. 그리고 눌림목이 왔을 때 잡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항상 말씀드리니까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항상 생각을 하되 조심조심해서 익절을 하면서 대응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판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영상 설명란에 실시간 브리핑 해고 그리고 정보를 올려드리는 트위터랑 텔레그램이 있으니까 많이 구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선물방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선물방도 어제 이렇게 롱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잘 먹었어요. 그래서 선물방도 있으니까, 선물방 항상 타점을 좀 짧게 잡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선물방이 있으니까 많이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영상 설명란에 가입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가입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가입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